2019년 12월 중국 군사 전문 웹사이트 신랑 군사망에 특이한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많은 사람을 의아하게 했는데요. 중국은 이미 젠20이라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와 별개로 보급형 스텔스 전투기인 FC-31도 개발해 시험평가를 진행 중인 스텔스기 개발국이기 때문인데요. 수호이 57은 여러 면에서 젠10과 성격이 겹치는 기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기종 모두 쌍발 엔진을 채택한 대형 기체이며 높은 공중기동성보다는 빠른 속도와 장거리 공대공 교전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기종입니다. 실제로 두 기종은 AL-31 또는 AL-41 계열의 엔진에서 파생된 엔진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미 생산 중인 자국산 전투기와 유사한 체급의 전투기를 별도로 수입하려는 것이죠. 군용 무기는 성능과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후속 군수 지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속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용하는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모품들의 종류가 최대한 단순화되어야 좋은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무기 체계에 통일화된 플랫폼을 선호합니다. 장비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수 지원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러시아제 전투기 구입 이야기가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러시아에게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려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술 절취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사에는 중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수호이 57 전투기의 수량이 12대라며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국이 이 전투기 도입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전투기에 탑재된 최신형 터보팬 엔진인 이스델리의 30을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중국은 이 신형 전투기 도입을 통해 러시아제 신형 엔진 짝퉁 개발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외국에서 무기나 장비를 소량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불법 복제판을 개발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중국 공군의 현역 주력 전투기인 젠11은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카피한 복제판이고, 최근 70주년 국경절 행사에서 베이징 하늘에 수놓은 최신의 즈-20 헬기는 미국의 S-70 블랙호크 헬기를 모방한 복제판입니다. 또한 중국판 스트라이크 이글이라고 불리는 최신의 젠16 전폭기는 중국 해군 항공대가 도입한 수호이 30 MKK 전투기를 복제한 것이며, 항공모함용 전투기 젠15는 러시아 수호이 33 전투기의 시제기인 T-10K의 설계도를 빼돌려 만든 기종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짝퉁 굴기를 보면 중국이 왜 수호이 57 전투기를 소량 도입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중국이 수호이 57 전투기 도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전투기 엔진이기 때문이죠. 당초 러시아는 수호이 57을 개발하면서 이 전투기의 차세대 엔진인 이즈델리의 30 엔진을 탑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 개발이 크게 지연되면서 초기 양 3분 30여 대는 AL-41F 엔진을 탑재하고 100여 대에는 이즈델리의 30 엔진을 장착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이즈델리의 30 엔진 개발이 늦춰진 것은 러시아군의 요구 성능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수호이 전투기에서 사용되던 AL-41F 엔진도 추력이 147kN급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용 엔진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F119 엔진은 156kN으로 러시아 엔진은 이에 근접한 고성능 엔진이지만, 러시아군은 미국제 엔진보다 더 우수한 177kN급 엔진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신형 엔진을 개발하면서 더 높은 추력과 우수한 연비, 신뢰성은 물론 엔진 수명의 연장도 요구했고, 이처럼 무리한 요구 때문에 개발 일정은 차일피일 지연됐습니다. 마침내 러시아는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2월 이 엔진을 장착한 수호이 57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올해부터는 신규 양산되는 57 전투기에 이 엔진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 엔진의 개발 성공 여부를 관망하다가 러시아가 본격적인 엔진 양산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 엔진 입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이 이즈델리의 30 엔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강력한 성능 때문입니다. 이 엔진은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에 이르는 거대한 수호이 57 전투기를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비행시킬 수 있으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마 1.6의 속도로 초음속 순항을 시킬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투기는 마 1 이하의 아음속으로 비행하다가 고속기동이 필요할 때 애프터버너를 가동해 초음속으로 가속하는데, 애프터버너 사용은 엔진 수명을 크게 깎아먹을 뿐더러 막대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전투기들의 애프터버너 사용 시간은 길어야 5분 안팎입니다.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35A는 평상시 마 0.6에서 0.8 수준의 아음속으로 비행하다가 위급시 애프터버너를 가동해 최대 마 1.6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 이지델리에 30 엔진을 탑재한 수호이 57 전투기는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도 F-35의 최대 속도인 마 1.6으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엔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젠20은 시제기와 초기 양산기체에 러시아제 AL-31F 엔진과 중국산 WS-10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러나 AL-31F는 무려 36톤에 달하는 대형 전투기인 젠20에 충분한 추진력을 제공하지 못했고, 중국산 WS-10G는 추력 부족은 물론 신뢰성까지 부족했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25전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항공기 엔진 전문 기업을 설립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차세대 엔진인 WS-15를 완성했습니다. 중국이 이 엔진의 최대 추력이 세계 최정상급인 180kN급이며 이 엔진을 탑재한 젠20은 마 1.5에서 1.6 이상으로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말한 대로 180kN급 추력이면 미국의 F-22나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가볍게 뛰어넘는 가공할 성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메이드 인 차이나에는 과대 광고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국은 엔진 개발에만 거의 20년째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삽질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전투기 엔진 기술 개발에 참고한 AL-31F 엔진의 수명은 4,000시간 정도지만 WS-2로는 수백 시간의 내구성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했으며, 중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설립한 항공기 제작사의 고급 엔지니어들도 이 엔진이 일정 추력 이상을 내면 파손되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러시아제 신형 엔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WS-2로 엔진 개발이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젠20에 장착된 AL-31F 엔진과 WS-10 엔진은 30톤급 전투기에 맞춰 개발된 물건입니다. 36톤의 젠20에 충분한 추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중형 세단의 대형급 세단의 엔진을 얻은 격으로 항상 출력이 모자른 성능 나쁜 전투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젠20은 심장병에 걸린 사람처럼 제대로 된 전투기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처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해군용 함재기입니다. 해군은 젠20을 야원인과 산둥 등 항공모함용 함재기로 개조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문제로 지적된 함재기는 지상발진 전투기보다 더 큰 엔진 추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젠20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젠20은 무장과 연료를 뺀 자체 중량만 20톤에 달하는 무거운 전투기로 유명합니다. 이를 함재기로 개조하려면 기존 공군용보다 무게가 더 늘어나는데요. 보통 함재기로 사용하기 위해선 기존 기체보다 랜딩 기어를 더 굵고 튼튼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고, 강제 착함 장치도 설치해야 하며, 단거리 이륙에 필요한 추가 양력을 얻기 위해 주행 면적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F-35A형과 F-35C형이 다른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함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행기에겐 치명적 환경 조건인 해수와 해풍을 이길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방연과 방수도 신경 쓰게 된다면 기체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지상에서 1km가 넘는 활주로를 달려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고작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이함해야 하는 함재기에게 추력 부족은 이륙하기 위해선 항상 목숨을 걸고 이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투기 중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엔진의 추력도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AL-31F나 WS-10 엔진으로는 어림도 없게 된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신형 엔진을 도입하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국산 W15 엔진이 원하는 수준의 성능이 나오지 않자 러시아의 신형 엔진 개발 추이를 지켜보다가 엔진이 완성되자마자 구입 의사를 슬쩍 흘린 것인데요.
한편 러시아는 1990년대 후반에 수호이 27 SK 불법 복제 문제로 중국과 외교적 분쟁을 겪은 바 있었고, 지금도 셀 수 없이 만들어지는 중국산 짝퉁에 대해 대단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수호이 35 전투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 판매를 요청하는 중국의 구애를 10년 가까이 거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중국이 수호이 35 전투기와 S-400 미사일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려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스 판매 계약서를 써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복제 목적이 뻔한 수호이 35 전투기 판매를 완강히 거부하던 러시아는 4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를 받고 나서야 수호이 35 전투기 24대 판매를 승인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고작 12대에 달하는 수호이 57 전투기를 왜 구매하려는지, 그리고 중국의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는 러시아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거래 당시보다 더 비싼 청구서를 중국에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내몰릴 판입니다. 이 선택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양갈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한국입니다. 중국이 제대로 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다면 당장 중국은 약 600여 대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는 나라가 되는데요. 이는 한국에게 굉장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을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왔던 것처럼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스텔스기로 무력을 행사한다면 지금 한국의 힘으로는 막아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국방중기 계획에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략미사일을 비롯해 공군과 해군의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봐도 힘이 센 나라가 영토 확장이나 정복전쟁을 안 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규모의 정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력이나 경제제재로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고 강력한 힘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세진다면 무력 행사보다는 이해관계로 얽힌 국제사회는 경제적 타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14억 명이 넘는 인구로도 어쩔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